핸드폰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많이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용량이 꽉 차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옮겨야 됩니다. 컴퓨터로 옮기죠, 보통. 그때 이렇게 핸드폰이랑 이렇게 USB로 연결해 가지고 옮기는 게 좀 위험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안전한 방법은 이렇게 C타입의 USB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일반 USB면 이 젠더를 통해서 여기로 옮긴 다음에 이거를 뒤집으면 이제 일반 USB죠. 이거를 컴퓨터에 꼽아 가지고 옮겨야지. 이 핸드폰 케이블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데이터를 갖다가 뭐 짧게 뭐 사진 몇 장 이 정도는 상관없는데 뭐 핸드폰에 찍힌 동영상 막 30개 뭐 4기가 5기가는 데이터 이동하다가 연결 해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이거는 4기가 딴 파일입니다. 이게 몇 기가지? 이게 1기가짜리인데 이거는 예, 성공적으로 옮겨졌습니다. 성공적으로. 어디로 옮겼냐면 이렇게 USB로 연결된 외장 하드에 옮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외장 하드는 이제 신형으로 이제 외장 하드가 아니라 이 외장 하드 케이스, 예, 이 케이스가 신형이라 이게 케이블 연결이 해제가 거의 되지가 않아요. 마치 USB 연결이지만 SATA로 컴퓨터 안에 연결된 것만큼 단단하게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로 지금 여기 핸드폰에서 직접 일로 갔잖아요. 직접 가도 이제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이 USB에서 이 외장하드로 직접 가잖아요. 그러면 이동하다가 이제 데이터 송신이 딱 끊기잖아요. 그럼 파일 다 날아가는 거예요. 파일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할 때 이렇게 외장하드를 컴퓨터에다 항상 꼽아놓고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꼽아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핸드폰에 USB로 연결해서 외장하드로 이제 이 컴퓨터, 이 노트북이나 컴퓨터는 그냥 연결 고리만 하는 거죠. 이렇게 옮기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지금 핸드폰에 있는 편집 완료된 영상 폴더입니다. 이거 핸드폰 폴더입니다. 지금 이거는 여기 오면 이 파일이 있잖아요. 이 파일이 옮기다가 깨진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잘라내기 해서 바탕화면에 붙여넣기를 했는데 그 이제 키보드가 잘못 눌려지는 바람에 이제 백스페이스가 눌러져 가지고 잘라내기를 했는데 이 폴더 뒤로 이제 움직인 거예요, 마우스가. 그리고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 눌러가지고 붙여넣기를 했어요. 붙여넣기 이 활성화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것도 붙여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시 우클릭하면 당연히 붙여넣기 아무것도 없죠. 이거 파일 날라갔습니다. 지금 이거 지금 재생도 안 되고 지금 이 파일이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저 파일이 핸드폰 안에는 없습니다. 환장하는 거지. 다시 잘라내기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붙여넣기를 하면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잘라내기 할게요. 잘라낸 등 표시가 있죠. 그리고 여기로 가서 붙여넣기 하면 붙여넣기 활성화 돼 있죠. 파일 없습니다. 안 돼요.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다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핸드폰에서 이제 컴퓨터로 옮길 때는 이 파일 자체를 옮기지 마시고 이 파일을 핸드폰 안에서 폴더로 옮기세요. 그런 다음에 일로 이동하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수라 AS 뭐 하드만 옮겨 달면 되긴 개뿔 이렇게 폴더에다가 여러가지 영상이랑 사진을 넣어놓고 이제 컴퓨터로 연결을 하고 이 폴더가 표시가 되잖아요. 이 폴더를 옮기는 게 훨씬 더 에러 없이 옮겨져요. 핸드폰 카메라 외장이든 내장이든 똑같습니다. 이거 외장이든 내장이든 똑같습니다. 여기를 열면은 사진이 많으면 한참 걸리잖아요. 이렇게 이 핸드폰에서는 이 카메라 폴더를 열어도 이렇게 빨리 표시가 잘 됩니다. 이렇게 금방 표시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컴퓨터랑 연결한 상태에서 컴퓨터에서 저렇게 열면은 한참 걸리잖아요. 영상과 사진이 막 1000장 막 몇백 장 엄청 많으면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폴더로 옮긴 다음에 이거를 잘라내서 이제 바탕화면으로 해야 됩니다. C 드라이브로 옮기면 에러 없이 보통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카메라
옮겨서 폴더를 안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메라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어제 찍은 컴퓨터 영상이랑 사진 툭툭툭툭 한 30개 드르륵 선택해가지고 옮기면 예, 필연적으로 언젠가는 예, 데이터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로 이렇게 핸드폰을 연결을 하잖아요. 우리 스마트폰 케이블로 연결하면은 이 기기를 연결했으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오잖아요. 그 안내창이 윈도우 10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케이블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기 모드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대기 모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결 해제돼요. 근데 웃긴 게 실제로는 연결이 데이터 통신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 대기 모드를 켜가지고 컴퓨터를 보면 이렇게 살아있어 지금 이게. 폴더가 열린다니까요. 폴더는 열리는데 데이터 이동은 안 돼.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 핸드폰에서 이제 사진과 영상이 많을 경우 핸드폰에서 폴더를 만들어서 옮기시고, 두 번째는 웬만하면 선으로 이제 연결해서 옮기지 말고 핸드폰에다 USB를 직접 꼽아서 USB를 옮긴 다음에 USB에 있는 걸 이제 옮기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는 빠른 속도의 SD 카드를 사용한다. 이거는 이제 외장하드 연결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신형처럼 여기가 단단하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거 이거 보면 단단하게 연결부가 그 미니 USB 옛날 거 말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쪽이 일반 USB인 거를 써야지만 해제가 잘 안 돼요. 옛날 거는 이 외장하드 케이스가 한쪽은 미니 USB고 한쪽은 일반 USB거든요. 그 미니 USB 쪽에서 자꾸 끊기는 거예요. 예. 양쪽이 일반 USB인 거. 예. 요즘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옵니다. USB 파일을 외장하드로 직접 옮기지 말자. USB 여기 있는 파일을 직접 외장하드로 옮기지 말자. 예. 되기도 하는데 당연히 SD 카드나 USB가 읽기 속도가 좀 돼야 돼요. 연결한 이 외장 하드 있잖아요. 외장 저장 장치가 SSD면은 뭐 전면이든 후면이든 뭐 큰 문제가 없는데 하드일 때는 전면에 연결할 때는 3.0에 연결해야 되고, 만약에 3.0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후면에 연결해야 됩니다. 노트북은 관련이 없어요. 노트북은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노트북은 2.0이라도 연결해도 예, 해제가 안 됩니다. 지금 이 노트북에 있는 게 USB 2.0이에요. 노트북은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2.0에 꼽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드를. 다른 프로그램이 열려 있어서 CPU 사양을 높을 때 옮기지 말자. 야, 이거 중요합니다. 컴퓨터에서 막 다른 막 프로그램이 많이 열려 있어서 CPU 사용량이 80% 9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거를 이렇게 옮기잖아요. 그 중간에 옮기다가 뭐 요청한 리소스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암흑 같은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중요 파일은 잘라내기 아닌 복사로 이거 필수죠. 예. 이동시키다가 뻥 나면은 잘라내기는 끝나는 거예요. 복사하면은 그래도 여기 남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복사해서 여기다 이동시키면은 여기로 이동시키면은 핸드폰에 있는 걸 또 한 번 이제 삭제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복사하면은 막 이거 옮겼었나? 뭐 나중에 뭐 확인하기도 그래가지고 바로바로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귀찮더라도 중요 파일은 잘라내기 하는 복사. 일곱 번째, 외장 저장 장치로 2.5인치 하드가 아닌 SSD 사용하자. 하드라면 USB 3.0 포트에 연결하자. 예. 3.0. 지금 이거는 2.0에 연결해 놨어요. 하지만 노트북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연결이 잘 되는 겁니다. 이 노트북 완전 옛날 거죠. 이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노트북은 사양이 되게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U73 이거 옛날에 코어 듀오 있잖아요. 이거 아톰이란 말이에요. 예, 코어 듀오 뭐 초창기 듀얼코어, 완전 초창기 듀얼코어 펜티엄 4 그거 바로 위에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데이터 옮기는 거랑 노트북 사양이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이 노트북은 그냥 다른 건 작업 안 하고 이 데이터 옮기는 용도로만 써요. 데이터 이동 중에는 컴을 다른 조작을 하지 않는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사양이 높아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를 이동할 때는 컴퓨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게 USB2 SATA 케이블이에요. 이게 이제 출시가 된 지 꽤 됐습니다. 외장 하드가 별게 아니에요. 이런 2.5인치나 SSD에 이거 꼽혀 있는 거예요. 이거. 네. 이거 꼽혀, 한쪽은 SATA 연결이고 한쪽은 USB. 이거 꼽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따로 팔기 시작한 지가 이제 꽤 됐죠. 예전에는 이제 이것만 따로 안 팔았는데 외장하드 케이스를 사가지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 요거를 따로 팝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케이스 있잖아요. 이거 투명 케이스에다가 요거 더해 있는 거 7,0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해서 2.5인치나 뭐 그 SSD를 외장 저장치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 나 SSD 아니고 하드 쓰면 안 돼? 하드로 연결을 해보세요. 하드로 연결을 해가지고 문제없이 잘 이동이 되면 계속 써도 되는데, 아, 내가 이제 내 사용하는 게 잘 문제가 발생해. 그러면 SSD로 교체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저쪽에 있는 하드는 연결 잘 돼요. 에러 없습니다. 제가 저거 2테라짜리 하드, 외장 하드로 이제 하는데, 그, 연결 에러 잘 안 나요. 그리고 외장 하드는 되게 오래 써요. 고장이 안 나면 교체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쪽은 일반 USB인데 한쪽은 여기는 일반 USB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식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인식 연결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거는 이 연결되는 쪽이 이쪽이 이렇게 일반 USB가 아니라 미니 USB입니다. 이거 이 방식이요. 외장하드 꼽히는 쪽이 이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연결이 해제되는 거예요. 이게 SSD를 외장 저장치로 사용할 때는 컴퓨터 전면, 데스크탑 전면 USB에 꼽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컴퓨터 데스크탑 뒷면에 메인보드 쪽에 꼽아야 됩니다. 전류량이 약해요. 전면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에 연결하실 분은 그냥 하드 써도 돼요. 노트북은 메인보드에 직접 연결입니다. 요즘은 이제 이 외장 하드라고 이렇게 이 떨어뜨렸을 때 이 문제없는 요런 이 실리콘 재질로 끝에 막 모서리가 만들어져 있는 이 제품이 가격이 2.5인치 2테라 하드를 따로 사는 거나 이 외장 하드 케이스가 이렇게 포함된 이 선까지 포함된 외장 하드를 갖다가 따로 사는 거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2.5테라 2.5인치 그 2테라짜리 하드를 따로 사고 케이스랑 그 아까 말했던 USB SATA 케이블을 따로 사는 것보다 그냥 외장 하드 통째로 사는 게 더 싸는 경우도 많아요. 외장 하드 막 떨이로 많이 팔기 때문에.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뜯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2테라짜리 사가지고 이거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가 꽉 차면 또 다른 거 사야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케이블만 딱 사면 케이블이랑 이 케이스랑 포함합니다. 사면 어떤 거든 뭐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는 이 케이블에다가는 SSD 연결해도 되고 2.5G 다른 노트북 하드 또 연결해도 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USB 이쪽이 연결되어 있는 외장 하드 케이스랑 이게 이제 실리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안전하죠. 떨어뜨려도 외장 하드 외장 하드가 아니라 하드 이 하드는 충격이 엄청 약해요. 요 높이에서만 떨어뜨려도 요 높이 케이스 높이에서만 떨어뜨려도 고장 납니다. 당연히 USB SATA2 이 케이블도 연결 해제 염려가 없죠. 컴퓨터 쪽은 USB고 이쪽은 일반 USB도 아닌 SATA로 직접 연결이니까 외장하드. 여기 이거 연결 해제가 안 됩니다. 이건. 저렇게 컴퓨터에다가 USB 케이블로 핸드폰을 연결하고 난 다음에 일단 케이블 전송 속도에 따른 차이는 빼겠습니다. 케이블 얘기는 안 할게요. 저렇게 사진이나 영상이 엄청나게 늦게 뜨는 이유가 핸드폰에서는 그나마 빨리 이렇게 보이는데 핸드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화면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아직 이제 미리 보기 사진이 안 보이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 밑으로 막 내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로딩이 이제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에서 직접 하면은 얘가 더 가볍기 때문에 더 빨리 보이는데 이제 컴퓨터로 연결하면 이 케이블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다른 운영체에 있어서 이거를 읽는 거잖아요. 연결된 데이터를. 그래서 더 느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나 USB 여기 꼽아가지고 여기 있는 거 빼서 보면 아유 여기 안에 있는 거 읽으면 잘 보이는데 왜? 이 저장 장치 읽기 속도가 있습니다. 이 USB랑 이 SD 있잖아요. 마이크로 SD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두 개가 읽기 속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훨씬 빠릅니다. 이게 엄청 느려요. 지금은 이제 여기 보면 요즘 나오는 거 읽기 속도 140 울트라 140보다 더 빠른 건 엄청 비싸요. 지금 양산되고 있는 속도가 140입니다. 보통 100이나 140. 이거 삼성 거 128기가죠. SD가. 그러니까 요즘 나온 겁니다. 이렇게 SD 카드는 요즘 나오는 게 100이에요. 근데 USB는 옛날 것도 50은 나옵니다. 속도. 옛날 것도. 요즘 나오는 거 훨씬 빠르죠. 막 몇 가지 나오죠. 200, 300, 400, 500 막 이렇게 나와요. USB는 읽기 속도가 SD보다 훨씬 빠릅니다. SD 지금 요거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거 데이터가 들어있어서 이게 납두는데 이거 옛날 거거든요. 이거 뭐 4기가 옛날 거 있잖아. 4기가 2기가짜리 이거 읽기 속도 15? 그렇습니다. 읽기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러니까 저렇게 더 늦게 뜨는 거예요. USB는 옛날 거라 그래도 기본적으로 읽기 속도가 50, 뭐 150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읽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읽기 속도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USB가 이 SD 카드보다 훨씬 빨리 읽혀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USB는 USB 2.0 옛날 거라도 60, 5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진 뜨는 게 느리진 않단 말이에요.
요렇게 지금 디자인이 요즘 것처럼 이쁘게 된 거 말고 옛날에 그냥 깜동이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예, 샌디스크. 예. 32기가니까 완전 옛날도 아닙니다. 읽기 속도가 12입니다. 12. 이렇게 옛날에 사용하던 2기가 뭐 4기가 512 SD카드 읽기 속도가 10, 15, 18 쓰기 속도는 2입니다. 2에서 5. 용량이 좀 올라갈수록 속도가 좀 빨라지는 도찐 개찐입니다. 예. 64기가 돼도 예, 쓰기 속도 10에서 18 이렇습니다. 엄청 낮죠. 20에서 50 이렇게 낮아요. 예. 여기쯤 이제 32 이 모델쯤 가야 이제 65, 100, 50은 돼야 이게 제대로 쓰고 읽히거든. 50은 돼야. SD 카드는 이렇게 읽기 속도가 최소 50 혹은 뭐 100, 90, 80 그 정도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모델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예. 용량이 이렇게 막 64기가 32기가 된다고 해도 읽기 속도, 쓰기 속도가 뭐 10 몇인 모델이 있어요. 30몇 막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핸드폰에 꼽아놓은 이동식 메모리가 뭐 32기가나 뭐 16기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빼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예, 색깔이 그냥 이렇게 깜둥이냐, 예, 깜둥이냐 이거부터 확인해. 근데 깜둥이라 그래도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 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USB는 옛날 걸 써도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USB를 지금 찍고 있는 이유는 제가 USB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드라이버 설치 뭐 그리고 핸드폰에서 찍은 영상 옮기고 그래서 제가 USB를 5만 종류를 다 사봤어. 트랜스cen드, 뭐 엑센, 뭐 타뮤즈 썼다가 난리 났고 예, 날라가가지고 그래서 뭐 삼성 거 뭐 다 써봤는데 그냥 USB를 막 뺐다 꼽다 하잖아. 이거를 그냥 컴퓨터 켜져 이게 우클릭해서 꺼내기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뽑잖아요. 그럼 이거 이제 데이터 안에가 이제 손실이 되거나 아니 USB 자체가 고장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막 뺐다 꼽아도 고장이 안 나는 USB를 제가 딱 하나 봤는데 이겁니다. 이거 금강불개예요, 진짜. 그냥 막 뺐다 꼽아도 아니 데이터 손실이랑 고장이 안 나. 원래 USB 막 뺐다 꼽다 컴퓨터에 딱 꼽으면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뜨잖아요. 이거 뭐지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건 그것도 안 떠 잘. 그거 떠도 그냥 뽑아도 돼. 지금 이게 몇 년 썼냐면 이게 6년 동안 뺐다 꼽았다 했거든요. 아니 어차피 컴퓨터 드라이버 이제 설치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거나 안에 데이터 뭐 날라가면 다시 다운받으면 되니까 이거 막 썼거든요. 와 데이터가 안 날라가. 진짜 고장도 안 나. 지금 여기 보면 인쇄된 게 지금 지금 전부 다 지금 벗겨질 정도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64기가짜리 이거 고장 진짜 안 납니다. 이 모델 32기가 64기가 이게 나온 지는 좀 시간이 좀 됐는데 그래서 이게 같은 용량에 비해 32기가, 64기가 두 가지 16기가 모델은 단종됐더라고요. 이 모델입니다. 샌디스크에서 나오는 모든 걸 샌디스크에서 나오는 그 USB 종류 되게 많아요. 요 모델은 요 모델. 제가 샌디스크에서 나오는 다른 종류도 써봤어요. 그냥 빨간색으로 생겨가지고 새끼손가락 생겨가지고 그 빨간색 있잖아요. 그것도 써보고 요 모양, 예, 요것도 써보고, 예, 요건 비싼 거죠. 512기가짜리입니다. 새로 나온 거. 요것도 쓰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데이터 날아가니 그렇진 않은데 이제 그냥 꺼내기에서 꼽고 다시 꼽아도 뭐 오류가 있다고 자꾸 복구해야 드라이버 복구해야 된다고 드라이버 복구하면 괜찮죠. 그게 뜨는데 야 이거는 진짜 지금 저 그래서 뭐 데이터 옮기는 거 다 이거 씁니다. 64기가짜리 32기가짜리 이걸로 다 써요. 이것도 이제 요거랑 요게 훨씬 좋습니다. 요거 예 요거보다 이게 100배 나요. 예, 이 타뮤즈 거 썼다가 그래서 고장 안 나게 사용하려고 하시면 예, 요 모델 사시면 됩니다. 요 모델. 요거. 딱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샌디스크에서 나온 거 요렇게 생긴 거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양쪽에. 이제 비록 이 반대쪽이 이제 옛날 그 오핀 방식이라 젠더를 사용해 가지고 C타입으로 연결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그것도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 뭐 에러 많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젠더가. 그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고장이 안 납니다. 이게. 그리고 이동식 메모리 SD 카드는 뭐다? 무조건 샌디스크. 그런데 핸드폰에 뭐 사진 찍고 뭐 동영상을 많이 촬영 안 하는 분은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핸드폰으로 특히 영상, 사진보다 영상을 촬영을 되게 많이 해서 컴퓨터로 옮겨야 되는 분들이 예, 읽기 속도가 100이나 80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이제 이동식 메모리를 이제 외장 메모리로 핸드폰에 넣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쓰기 속도 빠른 이 이동식 메모리가 왜 나왔냐면 이게 이제 필요성이 언제 나타났냐면
그 동영상을 갖다가 우리 디지털 카메라에 동영상을 4K로 찍으면서부터 이게 쓰기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야. 영상이 촬영되는 속도보다 여기에 기록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리니까 에러가 나고,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을 다 하고 정지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정지가 안 돼. 그 뒤로 쭉 한 3-4초 있다가 정지가 돼. 쓰기 속도가 너무 느려서 3-4초면 양호하지. 그래서 나중에 촬영을 해서 보면은 싱크가 안 맞아. 영상이랑 소리가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예, 나오게 된 거죠. 속도가 80 이상이면 저장이 잘 됩니다. 속도가 80 이상이면.